안녕하세요. 닥신TV 신지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당뇨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이제 회사에서 검진을 했는데 당뇨 수치에 이상이 있어서 확진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 계신데, 보통 이제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에 어떤 식으로 당뇨를 확진하는지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정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정상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당 포도당 100 미만, 75g 경구 당부화 후 2시간 혈당 포도당 140 미만으로 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8시간 이상 금식을 하면 일반적으로 혈당이 좀 낮아집니다. 근데 8시간 이상 금식을 했을 때 정상인은 혈당을 100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75g 경구 당부화 검사 후 2시간 포도당 140 미만 으로 한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정상인은 아무리 단 거 많이 먹고 음식 많이 먹고 혈당 제일 높을 때 저도 140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은 혈당을 아무 때나 재도 140을 넘기지 않아요.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 여러분이 건강검진 하실 때 8시간 공복으로 하고 피검사를 하시죠. 그 8시간을 공복을 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복부 초음파나 위내시경을 할 때도 이제 공복을 해야 되고요.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공복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LDL인데,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LDL 수치 같은 경우는 사실 공복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고 공복이랑 상관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이 공복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복 혈당 검사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화혈색소 6.5 이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8시간 이상 공복 혈당 포도당 126 이상. 8시간 이상 공복을 하면 일반인은 100을 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당뇨로 진단되는 분은 126을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정상인은 100을 넘지 않아요. 당뇨는 126을 넘습니다. 중간은 뭐냐? 중간에 이제 내당능 장애입니다.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죠. 그 중간에 38선이 있는데 비무장지대,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자, 자연의 세계는 컨티뉴어스합니다. 아날로그예요. 0과 1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뇨와 당뇨가 아닌 단계가 두부 썰듯이 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인은 공복 혈당이 100을 넘지 않고요. 그거보다 조금 슬금슬금 넘으면 이제 내당능 장애가 시작되고, 126을 넘으면 당뇨 진단 기준 한 가지를 만족합니다. 제가 지금 당뇨 확진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죠. 당뇨 진단 기준 한 가지를 만족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5g 경구 당부화 후 2시간 혈당 포도당이 200 이상. 자, 이건 현실 의료에서는 사실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뭐 1차 진료 환경인 동네 병원에서는 물론 안 하고요. 이거 검사한 다음에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2시간 기다리고 앉아있을 환자분이 없겠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혈당이 제일 높을 때, 음식 그냥 완전히 다 이것저것 다 먹은 다음에 혈당 제일 높을 때 200을 넘기면 그거 이제 당뇨로 확진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당뇨의 진단 기준 하나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2의 1, 2의 2, 2의 3의 경우는, 자, 2의 1, 2, 3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확진해서 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2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면 바로 확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한 가지만 만족해서는 확진 안 됩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당뇨 검사가 요건데, 요거에서 이상이 나오면 요거를 다른 날 한 번 더해서 또 만족해야, 그래야 확진이 되거나,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서 확진해야 하지만 서로 다른 날 검사에서 확진하거나, 혹은 요거를 했으면 다른 검사를 하나 더 해보라는 거죠. 요건 제가 안 한다 그랬죠. 3번 안 하니까 1번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됩니다. 요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단요,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포도당이 200 이상인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당뇨병에 뭔가 증상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혈당을 검사해봤더니 뭐 식후 2시간이고 뭐 언제고 좋아요. 어쨌든 재봤는데 200을 넘긴 적이 있으면 너 당뇨 진단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2의 1, 2의 2, 2의 3의 경우는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서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2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면 바로 확진할 수 있다. 여기서 4번은 빠졌죠. 무슨 얘기냐? 이 4번은 그냥 한 번 만족하면 이 기준 하나만으로 그냥 당뇨 확진이에요. 자, 근데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200을 넘겨야 확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뇨병은 무증상이 증상입니다.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학교 수업 잘 안 들으니까 계속 딴짓만 했겠죠. 뭐 낚시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박기영 교수님이라고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당뇨병은 무증상이 증상이다. 당뇨병은 무증상이 증상이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필요 없어요. 무작위 혈당 포도당 200 넘으면 그냥
당뇨, 너 당뇨 확진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뭐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혈당 검사에서 200 넘으면 당뇨병 확진됩니다. 요 기준은 단독 기준 한 개 만족으로 확진이 되니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뭐냐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수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본인이 당화혈색소가 뭔지도 모르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몇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다시 영상을 빼서 만들 거고, 오늘은 이 당화혈색소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당화혈색소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당의 일중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이제 아침에 공복일 때 혈당이 좀 낮아져 있고요. 아침 식사를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혈당이 피크를 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혈장으로 당분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됐을 때 혈당이 피크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혈당이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런 혈당의 일중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근데 어느 특정 순간에 딱 혈당을 찍었을 때 정상 범위에 있었다고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일까요? 혈당이 당뇨인 사람은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많이 오르고 많이 내려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당뇨인 분들은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고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혈당을 체크했더니 정상 범위였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상일까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딱 피크점이 찍혔을 때는 그냥 이건 그냥 당뇨구나 확진이 되지만, 우연히 딱 중간에 찍혔을 때는 이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정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혈당 검사는 저희가 공복으로 해요. 공복으로 혈당 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혈당이 하루에도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치의 석 달 평균 혈당을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순간적인 혈당은 순간순간의 일중 변화가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쉽게 수치가 바뀌지 않아요. 석 달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공복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나 공단 검진에서 이제 당뇨 의심으로 확진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동네 병원에 오시면 뭐 오후 2시쯤에 보통 오신 분들 이제 막 점심 먹고 오시죠. 그럼 이제 점심 먹고 왔으니까 공복 테스트 못 하잖아요. 2번 검사 못 합니다. 2번 못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1번 검사를 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되면 공복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렇게 비싼 검사는 아닙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남포 운전자가 있어요. 남포 운전자 맨날 과속 운전을 하는데 맨날 과속 카메라 있으면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는 되게 과속을 하는 사람인데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낮췄기 때문에 단속이 안 당했으면 이 사람이 마치 과속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경찰 입장에선 단속이 안 됐으니까, 걸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죠?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간 단속이 있으면 꼼짝없이 그 구간의 평균 속도를 반영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순간 혈당만 갖고는 마치 위 음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보면 거의 석 달치의 평균 혈당, 석 달치의 구간 혈당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진단 기준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던 시절도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이 검사를 흔히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제 중간 단계인 내당능 장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동네 병원 아무데나 가서 당뇨 검사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뭐 닥신TV를 봤는데 거기서 뭐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좋대더라, 뭐 이런 얘기는 가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당뇨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65세 이상으로 보면 3명 중에 1명이 당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당뇨인 분들이 본인이 이제 당뇨인 거를 진단받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이렇게 설명드려요. 나이가 들다 보면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주름도 생기고 머리가 뭐 흰머리도 생기고 뭐 이런 게 병은 아니잖아요. 사실 당뇨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도 있지만 병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흔하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당뇨니까. 자, 30세 이상으로 치면요 15% 정도가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으로 치면 이제 고령의 당뇨 많은 유병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5%까지 나오는 거고, 30대가 15%라는 건 아니에요. 30대의 실제 유병률은 남자 기준은 4%, 여자는 한 1.8%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유병률이 높아요.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단이 안 된 경우들. 자,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젊은 당뇨 환자들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통 당뇨 진단되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본인들이 당황해 하십니다. 내가 왜 당뇨냐? 나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 왜 당뇨냐? 내가 왜 당뇨에 걸린 거냐? 솔직하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요, 사실은 유전이 절대적인 것 같긴 해요. 뭐 가족력이 참 강합니다. 가족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전이라는 거거든요. 가족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그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가족력을 보는 거죠, 의사들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